아르헨티나, 칠레, 남미 언론까지 여기서 가려면 얼마 걸려요? 한 36시간 걸리죠. 꽤 가죠. 한 번에 못 가는 한 번에 못 가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게 먼 나라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독일을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 와중에. 저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전 요거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네.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논쟁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이 명백한 거예요. 네. 뇌물수수. 뇌물수수의 장면이 포착됐다. 네. 근데 포착이 됐음에도 수사를 안 하는 거는 그 안 하는 수사기관 자체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나 뭐 그런 거랑은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다. 조금만 붙이면 네. 어쨌든 마일리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정부 들어서 이게 제가 뭐 복수를 계속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너무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들이 계속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게 발각이 안 됐으면 우리가 몰랐겠죠. 근데 계속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일리지로 하나씩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리 안에서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 다 수사해가지고 사실상 다 집어넣는데 네. 그런 정부, 그런 실정들을 본인들이 다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일리지로 지금 언론에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다 쌓이고 있다. 네, 이걸 아니 인식했으면 그러면 좋겠다. 좀 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뇌물 혐의든 부패 혐의든 수사를 해서 다 깜빵에 보냈으면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의 그런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면 네.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뻔뻔하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하나 또 추가하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지금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파헤쳐야 될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와 관련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네. 이미 명품백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엄연쩍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매듭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 낮추려고 양두구육 역할을 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네, 저는 제가 아까 진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한번 다른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속내를 여러 인사들이 내비쳤어요. 네. 아, 그래도 같이 해온 시절이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다. 네. 대통령한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 예, 아니냐. 예. 이러한 기대감들이 막 내비쳐지다가 지금 일거에 모든 게 다 정리됐죠. 대통령 2번 만나고 네. 대통령실장 한 번 보내고 그런 네. 시그널이 정확하게 됐고 이번에 KBS 방송 대담도 저는 사실은 그런 시그널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지지층과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명품백과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예.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예. 양두구육 시즌2 네.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진압이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진압이 된 거고 양두구육 시즌2고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 법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법카로 일제 샴푸, 초밥, 과일 1,000만 원,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이시니까 팩트 네. 체킹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것도 지금 법카권은 기소도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기소 안 했어요. 네. 밥 먹은 것만 했거든요. 그것도 네. 10만 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뿌렸잖아요. 예, 예. 원래 금액이 7만 8천 원입니다. 7만 8천 그리고 원.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먹은 거 2만 6천 원 본인이 결제했어요. 네. 그럼 나머지 5만 원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올림한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 이걸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5만 2천 원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꼼꼼하다, 꼼꼼해. 정치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 법카 문제 그렇게 지금 벌써 대선 때부터 지금 불거졌던 건데 대선 때 경선할 때 원희룡 후보가 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정치 보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년 12달 동안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그대로 부합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법카 문제 또 아마 이 총선 앞두고 이 문제를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형평성 자체를 잃어버린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국가 폭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공직자들을 상대방한테 이런 식의 잣대를 적용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지선다로 물었어요. 1. 나는 안 먹었다.
사실 과일을 안 좋아한다. 2. 내가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는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3. 사실 과일 다 정진상 김용이 먹은 거다. 4. 내가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답변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 상태로 따지면 굉장히 좀 중증이라고 보는데 그 여의도 금쪽이처럼 제가 이제 별명을 줬어요. 한쪽이라고. 여의도 한쪽.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정말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야 이렇게까지 정치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밖에서 금쪽이 역할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랑 무관한 일이니까. 근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혼탁하게 수준 떨어지게 만드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떠들든지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본질을 자꾸 흩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이고 네. 그 집권 세력의 명품 수수 뇌물을 네. 정당화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이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분노해야 될 지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타겟을 해서 양두구육 얘기하고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전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신났죠. 한쪽이 신났죠. 나와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또 기사 도배가 되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타 물타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국격이 아까 추락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국격도 네. 추락했지만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가보세요. 중앙지법 많은 사람들이 죄져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됩니다. 네. 그럼 그분들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 힘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으면은 빵만 훔쳐도 그럼 다 감옥 가가지고 죄를 받고 그거 맞죠. 네. 근데 이렇게 권력 있고 하면은 명품백 받아 먹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건 제가 아까 진압이라는 네.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십수년 동안 팀을 이뤄서 같이 검사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를 보면 이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약점을 딱 잡아요.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쫓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저는 십수년간 같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같이 했고 그 네.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네. 지켜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진압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 특수부 하나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검사를 다 일반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권을 아주 희화시키고 혼탁시키는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저 정말 이번에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뭐 경제, 민생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두 진보 언론의 일면 톱이 네. 기후와 관련된 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후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캠페인이 소개가 됐습니다.